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 옆에 가가지고 손 잡아주고 그 옆에 앉아있으면 장동혁 대표가 가세요 그러겠어요? 못 그래요. 저리 가 못한다니까요. 힘도 빠졌어요 지금. 네, 그냥 옆에 앉아있으면 5일 됩니다. 동안 식사를 못해서 네. 막 그 내치실 힘도 없으실걸요 아마. 그럼 모든 가만히 언론들이 그냥 가서 앉아서. 다 사진 찍어줍니다. 어.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면은 예. 해법이 있어요. 그걸 꼭 중진들이 알려주시까지 해야 돼요. 예, CBS 박정현 판승부 노열치열 오를 시간이죠.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이 넘치십니다. 그냥 제가 오늘 한번 힘차게 여러분들 좋았어요.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이 열기 노열치열. 자,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날이 갑자기 확 추워지더라고요. 아주 잘했어요. 예. 또 퇴근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일단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입장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예, 저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대로 기자회견 후에 탈당계를 낸 거죠?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기자들에게 알린 바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 1시 35분쯤에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으로 이첩을 해서 탈당 처리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은 자신 탈당을 끝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윤리심판원의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 대신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절차를 종결해달라라는 게 이제 요구였습니다. 예. 하지만 정당법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예.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의 경우처럼 탈당 후 제명 처리를 할 것인지는 윤리심판원의 공으로 돌아갔는데요.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당원 당규상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탈당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 자, 노 변호사님부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조금 계속 나오고 또 이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집행이 진행되면서 되게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 지도부랑 뭐 청와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서도 조금 당신이 제대로 좀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일종의 압력? 예, 뭐 이런 게 좀 들어갔다고 얘기가 그래요? 되더라고요. 예, 아하.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갔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제안을 선당 후사의 개념으로 당신이 해야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떳떳하고 훨씬 더 이 상황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재심까지 가고 뭐하고 그러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지난번에 갤럽 조사도 사실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물론 뭐 퍼센테이지는 작습니다만 좀 낮게 2%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괜히 발목 잡는 게 당신 때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좋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성열 수석은? 예,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물러날 곳도 없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경찰 수사도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보좌진들의 폭로가 사실은 그 보좌진들은 법률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증거가 많아요.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눈으로만 봐도 이 혐의가 매우 짙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끌어봤자 자신이 이거를 진위 여부를 다투기도 힘들 것 같고 당에다가 뭐
최대한 도움을 요청해 봤으나 당 역시도 이제는 이거는 감싸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온 상황이고, 근데 김병기 의원이 버틴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면요. 더 이상 맹수가 아니게 되거든요. 사자가 무리해서 쫓겨나면은 그때부터 어이. 사냥감이 돼요. 좋은 비유인데요. 예, 일주일 내내 생각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예. 자기가 이제 탈당을 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본인에게 몰려올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버티려고 한 건데, 예. 근데 이건 너무 늦었어요. 차라리 저였으면은 먼저 내가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겠다 하고 먼저 그만두고 나갔으면 오히려 당에서도 일종의 선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에 이미 상처 줄 만큼 준 상황이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보가 있었긴 했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나 혹은 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노 변호사님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지? 사실 저한테도 그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이제 동작에서 당선이 될 때 상대방이 국민의힘의 변호사 출신인 장진영 변호사가 그렇죠. 그쪽이에요. 예. 근데 장진영 변호사가 이제 그 아쉽게 이제 패를 했었는데, 본인이 예. 사실은 저하고 같은 연수대 같은 반이었거든요. 오호. 가까우셨구나. 좀 친한 편인데, 예.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 전부터 저한테 계속해서 뭐 어쩌고 얘기를 한 게 있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예, 저쩌고가 뭐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건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동안에 수면에 이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막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는 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동안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다 이렇게 살얼음처럼 덮어져 있었던 그런 거라서, 이게 이번에 정말 딱 마음먹고 저들이 터뜨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예. 게다가 이 변호사들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일반 변호사들이 아니고 보좌관 출신이었다가 끈 떨어진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 지금 대한변협이라고 하는 큰 이 단체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이제 일을 터뜨릴 때부터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루트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형식이었잖아요. 단독 보도가. 예. 근데 사실은 물어보니까 저쪽 보수 진영 쪽의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대요. 갖고 뭐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점 싸우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여기서 이제 못 버틴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자, 곽우신 기자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던 거는 뭐 진작부터 그랬던 거고요. 예. 다만 아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와대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1일 수요일. 네. 예. 근데 이런 현안들이 얽혀있게 되면은 관련해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해도 이상해요, 사실은. 그 그러네요. 상황에서 질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 전에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것도 아마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나갔지만 그래도 수요일 날 관련 질문은 나올 것 같긴 한데 기자들이 질문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아무튼 그래도 조금 덜은 느낌으로 기자회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자,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 주말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일단 그 영상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이제 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서 SNS에 올린 건데, 송구한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방금 나온 것처럼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타이를 하고 본인의 SNS에 2분 5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앞서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온 것처럼 송구하다라면서 좀 일종의 낮은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사과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당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는 전혀 이 또 다른 입장들이 나왔네요. 네, 사실은 지금 뭐 계파나 성향별로 전혀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두 최고위원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새롭게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라면서 이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면서 직격했는데요.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도 그대로 믿어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예. 이 단식이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사과조차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영상 일단 국내 내부에서조차 지금 두 개의 해석이 있군요.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다. 아니다. 진심 그대로 믿어라. 이제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노 변호사님 그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궁박하다. 궁박하다? 네, 한동훈 궁박하다는 대표가 표현 굉장히 새롭네요. 법률 용어인데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 대표가 매우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예. 자기를 지지하는 그 세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명분도 좀 적어지는데 예.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할 거라는 기대를 사실은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가처분 관련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가처분 신청을 해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가처분 신청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판사나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 입장이라면 가처분 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법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방식도 자기 딴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을 어쨌든 뭔가 조금 바꿔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내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 말은 다 맞지만 니네가 나를 이렇게 희생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당이 망가지는 걸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양보할게. 예. 이런 식의 포지셔닝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다. 이 생각이 조금 들었고 실제 그래서 그 지금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반쪽짜리 사과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했으니 다행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지금 실기하기도 했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또 정말 사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별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자신의 상황을 조금 뒤집어 엎어보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노력, 눈물겨운 노력, 뭐 이제 이런 정도로만 좀 보이고 지금 장소도 그냥 혼자 유튜브 찍으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디죠? 본인이 찍는 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딘지 집 저는. 근처인가요? 예, 어쨌든 모초에서. 네, 근데 어쨌든 예. 중요한 거는 뭐 소통관이나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지금 찍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 예. 저는 예. 그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자, 우리 김승열 수석은 찜찜해요. 예. 뭐가 사과가 찜찜한 사과다? 예, 사과가 뭔가 시원하게 사과했다라고 말하기엔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사과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 유감 표명이라도 해라 그래서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감 표명하고 송구하다 말씀을 했으면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궁박하세요. 아니에요. 박절하십니까? 인정 좀 해주세요. 보수의 편에서. 아니 근데 이거 인정을 하고 싶어도 보세요.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예. 항상 정치인들은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국민 여러분 송구합니다. 제가 이래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 징계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사과 맞구나. 다들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좀 전에 보셨겠지만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 저에 대한 징계는 정치 보복입니다로 시작을 하세요. 예.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듣는 사람이 이게 사과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을 장동혁 대표 측에다가 넘기고 싶은 거죠. 예. 나는 사과했다. 그러니 이제 네가 징계를 철회해라라고 공을 넘기고 싶은데 예. 패스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공을 갖다 저 앞에다 쳐놓고 달려가서 네가 잡아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슈터링. 예, 슛도 슈터링인 아니고 거죠. 센터링도 아니고 그렇죠. 슈터링. 예.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슈터링이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패스를 해놓으니까 예. 이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이걸 내가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뒤를 열어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과가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사과들 하시기가 어려운가 봐요. 당 대표가 좀 되면 예, 그렇게들 아. 다들 그렇게들 어려워하세요. 아니 근데 아. 문제는 네. 그 사과를 해서 어떤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사과를 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 이걸 받아가지고 잡고 우리 그러면 다 없는 걸로 치고 새로 나갑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못해요 지금 상황이. 장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입지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 대표가 갑자기 단식하게 된 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제명 때문에 곤궁에 빠져서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두 번째 친한계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럼 희생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조금 장동혁 대표가 재심 뭐 기간을 봐준다 어쩐다 하니까 조금 뭔가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한가미래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중간에 나서가지고 뭔가 자료를 마련해 놨더니 또 한동훈 대표 쪽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오히려 그거 니네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내가 괜히 도와줬다 이러면서 또 막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장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을 용서해줘? 그럼 내가 꼴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예. 또 두 번째로는 그 친한계인 나머지 사람들 빼놓고 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내가 도와줬더니 배은 망덕이 정말 유분수구나 이런 생각 지금 다 하고 있고 다 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다 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한계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파가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기했다 그러는 거야. 이게 정말로 실기하지 않으려면 예. 그 윤리위에서 이게 나오기 전에 그냥 딱 정치적으로 마무리하고 끝을 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딱 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단식까지 하는 마당에 단식. 인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러면 다 죽어. 그럼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엉터리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그래 용서해줄게 그러면 뭐가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못해서 자기네 집토끼마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가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장 대표라 그래도 이건 못 받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아, 사과해도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는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재심의 기회를 줄게. 근데 재심 기회 준다는 게 시간만 준다는 거지 진짜를 받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무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항상 예. 정무적으로 너무 늦고 느리고 미련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휴, 큰 그림을 못 그리는 왜 이렇게 데다가 화가 나셨어요? 아니 화 안 났어요. 제가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예쁘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안타까워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이분은 너무 실기했고 이분은 정무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또 그림이 있겠죠. 예,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각자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우리 곽우신 기자님 네. 야당 반장으로서 그 출입 기자들은 이 사과 영상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사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기자들도 봐봐, 이렇게 논쟁해.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사과라는 표현을 일단 안 썼어요. 잘 본인이 쓴 표현은 송구잖아요. 송구죠, 송구. 송구라고 얘기를 했지 친한 게 뭐 박정훈 의원이나 뭐 다른 사람들 이거 사과다 용기 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사과가 맞구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떤 메시지든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주석과 해설을 달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실패한 메시지인 거죠. 일단 명백하게 네. 사과 맞다라고 그냥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타이밍에 사과가 나왔으면은 명확하게 사과임을 분명하게 해서 예. 저쪽에서 태클 건 게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친윤계에서 오히려 빌미를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친윤계 일각에서도 이렇게 징계까지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권영세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이거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징계 철회하고 대신 한동훈 사과하고 예. 정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그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좀 페이스를 맞춰주면 실제로 징계가 강행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했던 피해자 코스프레 그 그림이 딱 나오는 건데 순교자가 예. 되는 건데 예. 이 사과를 가지고는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본인도 하기 싫어서 끝끝내 못 이겨가지고 막 어거지로 한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건데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본인이 정말로 이걸 가지고 뭔가 얻고 싶었으면요. 어. 같이 장동혁 대표 옆에 가서 단식을 시작했어야 돼요. 같이 시작을 해주면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네가 이걸 받아주는 모양새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보자. 서로 간에 이게 얘기가 돼야 돼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지. 나 혼자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기타 치고 있다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얘는 끝까지 갈 텐데 이러면서 혼자 나가서 막 혼자 유튜브에다가 대고 사과하겠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하고 미리 조율이 되지 않는 이상의 사과는 필요가 없고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단식 5일째인데 예. 본인이 이걸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예. 본인에게 출구를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예. 만들어주신 상황이 없잖아요. 그거를 한 대표가 차라리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 간에 만들어서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지 서로 간에 뭔가라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장동혁 대표는 혼자 앉아서 장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장미님아 너랑 나랑 같이 죽지 말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래퍼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혼자 앉아가지고 또 유튜브 쳐다보면서 비정한 각오로 검정색 이렇게 옷 입고서 나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난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에 가서 또 좀 얘기를 해라 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갈까요? 일단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갈 수는 없다. 네,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야지 해결이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낼 일을 본인이 하기 싫어 하다가 지금 계속 2번, 3번 하는 거예요. 네. 자, 처음부터 사실 한동훈 대표 사과하고 털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1년 2개월이 걸렸잖아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내 가족들이 쓴 거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돌을 던져라. 여기까지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날 몇 시간 뒤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올린 거 가지고 조작이다 그러면서 다 고발하겠다. 뭐 이거 받았으면 언론사까지 뭐 이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그거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2번째 사과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은 이렇게 사과하시면 안 돼요. 왜 소통관이나 왜 기자회견을 안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자들에게 따라붙는 백불 질문을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그 소통관에서 징계 이제 제명 징계가 나온 이후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이건 계엄이다. 되게 또 다른 계엄이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백불을 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질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본인에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백불이 내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 옆에 가가지고 손 잡아주고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장동혁 대표가 가세요 그러겠어요? 못 그래요. 저리 가 못한다니까요. 힘도 빠졌어요 지금. 네,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5일 됩니다. 동안 식사를 못해서 네. 막 그 내치실 힘도 없으실걸요 아마. 그럼 모든 가만히 언론들이 그냥 가서 앉아서. 다 사진 찍어줍니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면은 해법이 있어요. 그걸 꼭 중진들이 알려주시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좀 본인이 클 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중진들이 별로 원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치적 중진들이 나서는 거는 지금 너네 둘 때문에 우리 당 망하겠다. 사실 이 경고거든요. 그럼 그 경고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내가 잘하니까 나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구나. 내 말이 맞다는 걸 이 사람들이 또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한동훈 네가 맞아.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도 틀리고 장동혁도 틀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당 큰일 나니까 둘이서 빨리 해결해가지고 좀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만 싸워. 이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약한 사람은 한동훈이고 지금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장동혁으로 보이니까 장 대표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한동훈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당하게 타이밍을 봐가지고 적당하게 자기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지 이게 좀 모양새가 좋게 이게 딱 마무리가 될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조인들의 한계죠. 특히 검사 출신들의 한계죠. 참고로 노영희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긴 한데 전문 감각이 있는 법조인. 저는 그런 감각은 없는데 그냥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게 옆에서 보니까 보인다 이런 거죠. 자 우리 곽우신 기자. 그 사실은 아까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실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그런 중진들의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다만 근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여기 오늘 조언이 많이 나온 것처럼 정무 감각을 좀 챙기셔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그 그림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내치고 징계를 강하게 간다? 그럼 장동혁 대표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사실은 여기까지 한동훈 대표가 할 걸 다 했는데도 내쫓으면 진짜 장동혁 나빴구나 너무했다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번 사과가 이렇게 안 나왔겠죠 진작에.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는 조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좀 이 정치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도 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하려면 그냥 무릎을 꿇고 국민 여러분 내지는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눈물이라도 흘려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이 판을 바꿔줘야 돼요. 판을 흔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제 영상으로는 판 흔들 수 없다. 아, 그럼요. 그렇게 그냥 고상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저는 참 잘했지만 내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우리 당을 위해서 내가 그냥 잘못한 걸로 치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거예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 변호사님이 해석이었던 그런 거고. 취지로 들리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려면 진짜 아, 눈물을 정말. 머금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정도로 결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근데 정부 감각이 없지는 않아요. 정부 감각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죠. 아, 뭡니까? 예. 엘리트로서 검사 출신 아하. 최고의 엘리트로서 살아왔던 네. 본인의 자존심이에요. 그런 게 자존심. 바로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과 그 자존심 내려놓는 걸 배우면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비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내가 그거 못 넘긴다. 걱정해서 좀 세 분이 말씀해 주셨고요.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